자, 이제 프랑스, 독일 여행을 떠나서 독일이 원래 공부할 때요. 독일 소믈리에가 따로 있어요. 독일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쳐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제가 쉽게 가르쳐드리려고 굉장히 편하게 텍스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독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독일 소믈리에가 따로 있을 정도로 독일을 공부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일까지 여행을 하고 독일 이후에 이제 이태리로 다시 여행을 떠나볼게요. 프랑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가 있죠. 프랑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태양이 많고 와인 생산량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포도나무가 안 심어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땅에 다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이태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포도 품종이 500가지가 넘어요. 네. 뭐 프랑스 한 10개 정도 외우면 됐는데 독일은 정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포도 품종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소믈리에도 다시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태리는 꼭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쉽게 가는 방향으로 큰 그림만 그리는 날이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글라스에 올리브향, 그리고 농장의 지풀향, 그리고 산도 있는 맛과 향이 나는 지금 와인이 끼안티 클라시코였잖아요. 원산지 규격에 맞게 만든 그 끼안티 클라시코를 한 번 더 마시면서 이태리 와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 중요하죠. 와인 얼마나 맛있고 진짜 프랑스보다 콧대 높은 나라가 이태리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는 우선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와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에 이렇게 유통을 하던 게 프랑스였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자기네들 그냥 양조자들끼리만 나는 우리 집은 맛있게 만드는 나라이지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만 만족하고 콧대가 높았던 게 바로 이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좋은 와인이 많은데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100만 원 좀 넘으면 최고급 와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프랑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태리는 좀 프랑스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태리를 우선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선 알프스 산맥, 겨울에 북풍을 막아주죠. 그리고 가르다의 큰 호수는 지역 간의 온도 차이를 조절해주고 우선 크게 그냥 지리적인 거 보면 우선 지중해 기후도 있고 뭐 어쨌든 북쪽부터 남쪽까지 되게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칠리아 섬이 있죠. 시칠리아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포도나무가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원래도 와인이 맛있고 음식도 맛있지만 과거에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뭔가 대부라든가 마피아라든가 이런 되게 뭔가 음의 기운이 많은 되게 어두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행을도 안 갔던 곳이 시칠리아 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안전화되고 개방이 돼서 여러분들도 시칠리아 섬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이태리 여행을 하면 그냥 다 나폴리나 로마 위쪽으로만 여행을 해서 그쪽 와인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쪽 끝까지 한번 발끝까지 가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와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또 와인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배우기 위해서 왔겠지만 와인을 많이 잘 알고 와인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태리 남부 와인을 많이 사서 먹기 시작을 했고 전반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수입사들은 이태리 남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와인을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는 조금 남부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게 유통시장이 워낙 넓어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역사는 당연히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 바쿠스 신이 이렇게 나발 부리면서 와인을 마시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다라고 해서 신화적으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와인에 신화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참 재미있는 게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가 술에 배어 있고 또 예수님의 피가 종교적으로 와인에 담겨 있고 하기 때문에 와인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종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또 재미있는 장점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탈리아 역사는 고대 그리스인이 이탈리 남부에 그리스인이 남부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최고급으로 양조함에도 불구하고 와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이태리 내부에 싸움이 많았어요. 국가적으로 내부 싸움이 많고 통일이 늦게 됐잖아요. 통일이 늦게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경제적으로 정비를 할 시간이 늦어서 와인에 규격을 두고 정비를 해서 해외 수출을 해야지라는 정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은 통일 때문에 경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라던가 아니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있죠. 포르투갈도 레드와인이 굉장히 진한 빛깔에 맛있거든요. 맛있고 조지아도 와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와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나라에서 발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르투갈이 와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포르투갈 와인이나 이런 쪽이 진하게 많은데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무언가에 대한 값어치, 사람에 대한 값어치, 물건에 대한 값어치도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깊게 생각하는 문화인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와인을 글로벌로 팔아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DOC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와인 마셨을 때 와인병 테두리에 있는 딱지 있죠. 이 딱지가 되게 늦게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인정한 와인이니까 여러분 글로벌 사람들 믿고 드세요라는 거를 나중에 정착이 된 게 바로 DOC라는 법인 거죠. 이제 이 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